여야가 맞붙은 12월 임시국회 필리버스터 2라운드가 막을 내렸습니다. 필리버스터 대결은 마무리됐지만 통일교 특검과 2차 종합특검 등을 두고 여야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서양호 시사평론가,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지난 20일부터 2박 3일간 열린 본회의, 결국 민주당 주도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과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만 이 의석수 차이로 어쩔 수 없이 이 통과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번에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장동혁 대표의 참여 24시간 시간을 새로 쓴 것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갔는데 여야의 득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야당의 장동혁 대표 제가 볼 때는 전투에서는 이겼는데 전쟁에서는 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여당에 대한 강도 높은 투쟁의 의지를 보이면서 내부의 리더십 위기는 좀 봉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어찌됐든 내란 전담 재판부를 때문에 발생한 필리버스터인데 당내에서도 지금 내란과 관련해서 윤석열 세력과 선을 긋자라고 하는 당내 갈등이 많은데 결국은 내란 재판부 진행을 반대하는 걸로 비추어서 결국은 윤석열 어게인 세력들과 선을 긋기 실패한 게 아닌가. 따라서 향후에 아직도 당내 갈등이 잠복해 있는 것을 완전히 진압하지 못했다라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여당은 좀 잘 아시겠지만 내란 재판부가 조희대 법원으로부터 불신으로 출발한 것이긴 하지만 네. 야당과의 갈등 때문에 중요한 국정의 과제들이 묻히는 그런 손해가 좀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을 했고 네. 그리고 대전, 충남, 세종 통합특별자치도를 적극 지지하면서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이라는 건 중요한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 과제를 중심적인 이슈로 만들 수 있었는데 야당과의 필리버스터를 비롯한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많이 묻힌 점, 이것은 실점이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네, 이창근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이번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과 그리고 허위 정보 조작 정보 근절법 두 가지인데요. 네. 사실 민주당의 이러한 이번 행태를 보면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국회의 상임위, 법사위, 그다음 본회의를 거치는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이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보통 법안이 발의가 되면은 해당 상임위에서 1차 논의를 하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상원 하원의 개념이 없지만 법사위가 상원의 역할을 하고 예. 다른 법률과의 충돌이 없는지 자꾸 심사까지 끝낸 다음에 본회의에서는 찬반 이렇게 통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해당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법들이 위헌 논란을 끊임없이 제기를 받으니 본회의에서 한 번도 아니고 몇 차례나 그러한 조항들을 은근슬쩍 빼는 그러한 행태를 민주당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본인들 스스로도 이 두 법안이 얼마나 큰 위헌성을 있는지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런 논란이 계속된다면은 민주당은 위헌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법들을 통과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밖에 안 읽혀요. 그렇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필리버스터에 대한 득실보다는 네. 민주당에 의한 국회의 어떤 절차적 정당성 이것이 희화화되고 정말 훼손됐다. 이러한 부분이 만천하에 국민들한테 드러났다. 이런 부분이 가장 국민들한테는 각인될 그런 사실일 거예요. 예,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이 두 개가 통과된 것에 대해서 위헌이 확실한 날치기 입법이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가능성이 크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위헌 심판 여부는 전적으로 국민 여론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내란 전담 재판부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당내 지지자들도 반대할 정도로 많이 위헌 요소를 배제하고 네. 법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이것을 반대할 명분이 별로 없었던 것 같고 특히 법원에서도 이것을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내란 청산에 대한 강력한 국민의 의지들을 법원이 수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그 헌재에 제출하려면 2심 재판부가 위헌 그 청구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네. 아마 이 위헌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에 위헌 그 청구가 나올 동안 재판이 중단되는 등 상당히 많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내란 청산 의지들을 2심 재판부가 과연 그 헌재에다 맡길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뭐 그러지 못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위헌 그 심판까지 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허위 조작 정보 근절 법도 사실은 뭐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명확한 그 대상과 근거들이 있는데 많이 우려하시는 게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범위가 어디까지냐, 대상을 무엇이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민사회 단체라든가 교수들, 전문가 집단에서도 문제제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렇게 강행하게 된 것은 가짜 뉴스에 대한 피해가 아주 폭넓고 그 피해가 극심하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많은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위헌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는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개정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위헌 심판으로 가기까지는 여론이 뒷받침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전망해 보고 있습니다. 예, 법조인이시니까 이 헌재까지 간다 그러면 어떤 판결이 좀 나올 거라고 보세요? 저는 두 법률 다 위헌이 판결 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라는 자체가 예. 일단 대한민국의 헌법 103조를 위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 103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한다는 이 법률 자체가 국회가 재판의 구조에 관여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입법이 사법의 영역에 침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법은 또 뭐가 문제냐. 여전히 처분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논란이 되니까 12.3 비상계엄,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한 전담 재판부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12.3이라는 용어를 빼고 그냥 내란 전담 재판부라고 용어를 바꿨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처분적 성격을 가지는 거라는 거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대법원이 오죽하면은 예규를 통해서 대법원 안에서 헌법 103조를 지키면서 법관으로 구성된 그런 사법부에서 전담 사건과 관련된 그런 걸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것은 특정 범죄에 해당되는 것들이거든요. 하여튼 그러한 예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별법을 만들었다는 자체가 위헌의 소지가 다분히 존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허위 조작 정보 관련된 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우려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그 판단을 누가 하느냐. 허위 정보와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판단을 여전히 국가가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서 굉장히 과도한 침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국가가 판단하는 자체가 권력의 남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더 심한 것은 이러한 법률 자체가 지금까지 민주당이 주장해온 표현의 자유, 네. 정치적 견해, 비판적 견해, 그것도 정치적 견해와 비판적 견해도 판단에 따라서는 이제는 허위 정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모든 정치적인 표현, 이렇게 패널로 나와서 얘기하는 이러한 비판조차도 허위다, 허위 조작이다 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법률은 위헌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두 번의 이 평가에 대해서는 잠시 뒤로 두고요. 일단 이 필리버스터 정국과 관련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식의 무제한 토론은 없어져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필리버스터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주문을 하기도 했고 실제로 민주당은 이제 30일에 국회에 본회의에 이 필리버스터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라는 목표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22대 국회 들어서 반복되고 있거든요. 필리버스터 논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렇죠. 국회가 무슨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뭐 진기명기 이런 쇼도 아니고 누가 오랫동안 잠 안 자고 그 국회 본회의 단상에 버티는가 이런 게 뉴스거리가 되고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탄했던 부분들은 아니 합법적인 의사 지연 전술이어서 야당의 당대표를 비롯해 야당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현장에 나와서 발언을 하는 그런 열려있는 공간인데 네. 주호영 원내대 그 국회 부의장은 본인의 의사와 반하는 법률이라고 해서 사회를 보지 않겠다라고 거부했습니다. 예. 아니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당대표들이라든가 의원들은 합법적인 그 의사지연 전술인 필리버스터의 의미를 모르고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면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본인의 뜻과 맞지 않는 법률과 안건에 대해서는 사회를 보지 않고 장애투쟁이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거기다가
제가 의장님 보시기에는 새벽에 3시인가 4시쯤에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그 30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이 다 나가고 딱 2명밖에 남아있지 네. 않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야가 합의한 법률조차도 야당이 필리버스터로 의사진행 방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그 야당의 문제도 있고 또 아프게 지적한 것은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을 여당이 다시 그 수정안을 제출함으로 인해서 법사위의 존재의 의미를 없애게 만들었고 그 국회가 법을 만드는 입법 절차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어렵다. 따라서 여당에서도 이런 그 의사 제출 법사위 상임위를 거쳐서 본회의에 온 그 의사 제출 절차를 지키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런 여야 극한 대립이 필리버스터로부터 나온 것이니 이것에 대한 제도적인 그 개선을 만들어보라라고 한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본래 취지는 당연히 이제 합법적인 의사 결정 방해 행위이지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피로감도 커질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정치가 실종됐기 때문에 결국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하고 그래서 이러한 여야가 합의한 법률조차도 필리버스터를 하는 그러한 웃지 못할 그러한 상황이 생겼는데요. 예. 우리가 사실 필리버스터라는 제도를 도입할 때는 소수 야당의 한계 때문에 또 이 법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국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계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분명히 지금 현재 필리버스터 제도는 개선될 필요는 있어요. 그렇다면은 소수 야당으로서 이 법의 잘못된 지점에 대해서 알리는데 우리가 더 방점을 네. 둔다면 의사 진행 방해보다는 그 알리는데 방점을 두고 본다면 사실은 우리가 참고할 국가들이 있어요. 그 네. 국가들이 대표적인 게 독일과 영국이에요. 독일과 영국은 밤샘 토론은 없어요. 일정 시간이 되면은 그걸 자정으로 기준했을 때 네. 정회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다음 날 재개를 하거든요.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참고를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웃 나라인 일본도 사실은 필리버스터가 있지만 밤샘 허용하는 게 사실 예외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이 돼요. 그래서 네. 이러한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야당의 제대로 된 국민들한테 알리기 위한 그러한 목적을 존중한다면은 필리버스터가 민주당식으로 또 가서는 안 돼요. 그거는 민주당은 숫자를 제한해서 본회의장에 60명의 의원이 없으면은 필리버스터를 못하게 하는 그러한 법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여야가 이것도 사실은 제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머리를 맞대고 정치가 복원돼야 되는데 복원될지는 참 의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민들한테 피로감을 안 주고 필리버스터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에서 독일과 영국의 사례를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 예. 하는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장시간 이어지는 필리버스터 발언대에서는 의원들이 몇 시간 동안 발언을 이어가느냐가 주목이 됩니다만 사실 서해 보는 이 의장이나 부의장의 역할도 중요할 텐데요.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금일 오후 11시부터 내일 오전 6시까지 본사회의 무제한 토론 사회를 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회법과 의장의 요구를 거부한 주호영 부의장의 태도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책임 회피, 책임 방기일 뿐입니다. 네, 영상을 봐도 우원식 의장 참 이게 총으로 보니까 239시간 동안 의장석에 앉아서 계속 지켜봐야 되는 이 상황. 좀 주호영 부의장의 사회 시간과 좀 대비가 되긴 합니다. 우원식 의장의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주호영 부의장이 거부를 하고 있잖아요.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앞으로 국회의장 부의장 되려면 네. 체력장을 만만치 체력 않을 것 테스트를 해야 같아요.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 정도로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국회의장 부의장과의 갈등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 모두의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호영 의장이 본인의 뜻과 반하는
그 법안이라고 해서 사회를 맞지 않는 거는 저는 좀 국회 운영법상 필리버스터가 합법적 의사 지연을 인정한 것인데 네. 국회 룰 법조차 지키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한 거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저는 우리 이창근 그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정치의 복원 문제, 정치의 풍토 문제가 더 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이 제안한 법안을 수용함으로써 아주 국민들의 주목을 받은 게 있는데, 대전, 충남, 세종 그 통합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정치의 본령이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은 많이 확대하고 경쟁하는 상대는 소수로 만드는, 결국은 국민들을 설득해서 이기는 것이 정치의 본령인데, 이재명 대통령처럼 야당도 수용할 수 있는 아젠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의 생활과 삶과 결부된 이런 그 정치의 의제들을 많이 만들어내 나간다면 저런 그 무한 갈등들은 극복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당과 야당의 지도부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대전, 충남, 세종 특별자치도와 같은 여야가 함께 합의하고 상생할 수 있는, 국민들에게 도움되는 그런 의제 의안들을 많이 본회의에 제출해 줄 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안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사실 안타깝죠. 안타깝고 우원식 의장도 나중에는 감정적으로 주호영 부의장을 향해서 반의회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사실 적절치 않습니다. 그리고 네. 주호영 부의장도 이것을 본인의 정치적인 판단으로 최소한의 악법이 통과되는 데 대한 나의 저항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두 사안을 놓고 봤을 때 국민들이 참 보시기에도 안타깝다고 저는 생각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네. 문제는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필리버스터 제도가 개선돼야 된다는 것은 아마 국민들도 공감하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도 더 이상 이러한, 민주당이 아무리 의회의 다수당이라 하더라도 밀어붙이기식 입법은 좀 지양돼야 된다 하는 것도 국민들이 느끼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회의장도 아무리 중립의 의무가 있지만 사실은 민주당 출신이잖아요. 그렇다면 국회의장 보기도 안쓰럽다면 민주당도 이러한 모습들을 종합해서 앞으로는 좀 정말 정치 복원에 좀 나서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통일교 특검법 진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법 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무리한 조건을 내걸어서 특검 도입을 무산시키려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일단 특검 추천권 수사 대상을 놓고 좀 팽팽하게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좀 결과가 이어질까요? 전 국민의힘이 그 통일교 특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좀 의심이 가는데, 네. 왜냐하면 여당으로서는 그 전재수 해수부 전 장관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민감한 문제여서 특검의 수사 대상도 아니어서 안 받으려고 했었죠. 그래서 전격적으로 수용을 했으니, 즉 다시 말하면 여당이 대폭 양보를 해서 통일교 특검을 수용한 것이거든요. 그럼 이제 야당도, 정치도 사람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도 이제 양보하는 하나를 보여야 되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특검의 전격적인 합의를 그 여당이 수용해서 합의를 해 나간다라면 그 안에 특검 수사 특별 검사의 추천 방식이라던가 이런 실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네. 오히려 대폭 그 양보하면서 빨리 통일교 특검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급선무일 텐데, 민주당이 하나 양보하고 하나를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또 토를 달아서 안 하는 거 보면 결국은 국민의힘에서 통일교 특검을 할 의지가 정말 있는지, 이제는 국민의힘이 양보할 차례가 아닌가. 그러면 진정성이 좀 국민들에게 와 닿을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이 양보할 차례다라고 하셨어요? 아마 국민들은 대장동 국정조사가 생각나실 거예요. 대장동 국정조사도 지금 희지부지 돼가지고 시작도 못했어요. 하지만 처음 당시의 쟁점은 국민의힘은 특위를 구성하자였고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하자 그랬어요. 네.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에서 하자 그랬어요. 하지만 그거조차도 민주당이 희지부지 만들고 안 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통일교 특검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이 결단을 내렸다면은 수사 대상에 대해서도 큰 이견은 없어요. 왜? 국민의힘이 최초에 먼저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통일교로부터 정치 자금을 수수한 사람들에 대해서 다 대상으로 하자 그랬어요. 네. 민주당도 하자 그랬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수사 대상의 쟁점은 민주당은 뜬금없이 신천지를 또 들고 나와요. 특검은 통일교 특검인데, 그리고 국민의힘이 주장한 것은 민중기 특검이 어찌됐든 수사 중에 인지한 사건인 그러한 전재수 의원에 대한 금품 수수 묵살한 건 맞잖아요. 그것을 포함시키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한 두 요소를 만약에 절충해서 대승적으로 뺀다면은 수사 대상은 명확해요. 여야 정치인 막론하고 통일교로부터 정치 자금을 수수한 사람. 그러면 수사 대상은 이견이 없어요. 다만 추천이잖아요. 여야가 모두가 다 자기 당이 연루된 그런 의원들을 수사하자는데 왜 여야에서 특검을 추천해야 되죠? 민주당이 제안하는 것은 민주당에서 추천 한 명하고 비교적 자유로운 조국혁신당에서 하자는 거잖아요. 조국혁신당은 국민들이 느끼기에 민주당의 아류잖아요. 그렇다면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게 맞죠. 대법원과 법원 행정처에서 제3자가 추천하는 그러한 추천을 받자. 그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민주당이 거부하는 자체가 국민들은 대장동 국정조사를 또 연상시킬 거예요. 예, 통일교 특검법과 관련된 여야의 줄다리기 결과가 어떻게 이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주제를 바꿔보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백악관 황금 열쇠, 지난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했던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신라 금관을 받고 굉장히 기뻐했다라는 후문이 들려져 왔었는데 백악관 황금 열쇠 5개 중 마지막 남은 한 개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냈다라고 합니다.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여러 가지로 뒤에서 다른 얘기가 나와서 좀 골치 아프게 했던 트럼프 대통령인데 이번 제스처는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까요? 네, 그렇죠. 황금 열쇠 5개밖에 없는 것 중에 마지막에 대통령으로 줬다. 한미 동맹이 그만 가깝다라고 상징할 수 있을 텐데 그동안 받은 네. 사람 보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아소다로 전 일본 총리,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이 사람은 좀 약간 의외인데 축구 선수 호날두 이렇게 4사람이 예. 받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받은 걸로 보면 그만큼 가깝다. 한미 동맹을 재확인한 것 같고 지난번 한국에 방문했을 때 우리가 신라 왕관을 준 거에 대한 답례품으로 준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 황금 열쇠를 받고 핵 추진 잠수함 건조 협정에 대한 양보의 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 중에 아마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다음 주 내년 초에 핵잠 협력을 위해서 양 국가 간 별도의 협정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네. 하거든요. 따라서 내년 초부터 실제로 우리가 핵잠을 갖게 될 텐데 갖게 되는 것은 실제로 협의할 텐데 그 협의 과정에서 별도의 협정을 한다라고 하는데 설마 황금 열쇠 주고 미국이 유리한 측으로 퉁치자는 건 아닌지 그 점에 대해서 황금 열쇠도 받고 핵잠의 조건도 양보하지 않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뭐 앞뒤가 다른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줘서 이번 이 선물은 어떻게 봐야 될지 여쭤보겠습니다. 뭐 물론 정치적 해석을 빼고 네. 이 선물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황금 열쇠 가지는 의미가 상징이고 환영이잖아요. 그리고 예. 특별하다는 의미를 가지잖아요. 그 자체만으로도 특별하다고 볼 수는 있어요. 다만 이 선물이 통상적인 우리 정상 외교에서의 그러한 선물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선물인지 또 이런 논란도 있어요. 사실 정상 외교 간의 선물이라 그러면은 사후에 줬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다 정상들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논란이 또 있을 수도 있는데 네. 다만 이 선물은 환영 그 이상 그 이하도 우리가 해석하지 말고 여기에 우리가 또 흠치해서도 안 돼요.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그래서 선물은 선물이고 실용 외교는 실용 외교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핵 추진 잠수함 건조뿐만 아니라 한미 간의 관계에 있어서 앞으로 계속 셔틀 외교처럼 갈 거예요. 네. 앞으로 더 큰 산이 남아 있어요. 그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그런 통화량의 문제에서라든지 그건 환율과도 직결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AI 관련해서 AI 표준의 문제,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 성장 동력하고도 직결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국제 표준화 만든 데 있어서도 우리가 소외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한 아젠다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잘 잡아가서 절대 양보 없는 실용을 지키는 국익을 지키는 외교를 해주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죠. 지금까지 서양호 시사평론가, 이창은 국민의힘 한항을 당협위원장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봤고요. 즐거운 성탄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